오늘은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3점대 미만이다 하시면 꼭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3점대 미만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1년간의 플랜을 가지고 편입에 도전할 수 있을지까지 다뤘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학벌은 당신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전문대, 지방 4년제, 인서울대학 이 세 출발점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요. 특히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편입을 노린다면 본인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서울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것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입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 두 가지 편입 형태로 크게 나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목표 대학과 경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방 공립대는 GPA와 고인 영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인서울대학은 중경외시, 건동홍 등 중상위권 대학 출신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시험 준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 따라 전형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목표 대학과 학과를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도 따라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과 필기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교들 기준에서 봤을 때 GPA 3점대와 2점대인 사람의 차이는 필기시험 2개에서 3개 정도의 문제로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필기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한두 문제 차이로 편입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꼭 편입 형태 중에 하나인 학사 편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학사 편입을 준비하려면 학점은행제로 하더라도 평균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기준이 25년 중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2026년 말에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2027년 말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학사 편입은 일반 편입에 비해서 뽑는 인원은 적지만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학사 편입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습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원은 거리와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고 인강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강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학습 환경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원과 인강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GPA 성적이 낮아서 편입시험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틀렸습니다. 실제 편입에서는 GPA보다는 필기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국대나 국민대 등의 사례들을 보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필기시험에서 몇 문제를 더 맞히면 GPA가 높은 학생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입시험을 무조건 잘 보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성적 또한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아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잘 준비해 주시고 성적까지 세탁해서 지원한다면 합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고요. 전문대나 4년제 인서울을 나와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은제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성적 리셋을 시도함으로써 편입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많은 학생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입이나 약대 편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GPA, 즉 성적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성적을 다시 빠르게 쌓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성적은 그대로 두고 필기시험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가 비교적 쉽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손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담당 플래너가 없으면 복잡한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누락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은 그대로 두고 내가 편입시험을 정말 잘 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그것 또한 합격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편입생들은 영어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학점 1점 올리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들을 알고 계획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학점은행제를 하기에 비용도 부담이 되고 혼자서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필기시험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7월인 만큼 지금을 기점으로 내년 12월에 원서 접수를 넣는다는 가정을 두고 제가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제공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편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적과 편입 시험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의 전형을 한번 쭉 분석을 하고요. 거기서 요구되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하셔서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유는 학사 편입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3학기 만에 빠르게 취득을 하려면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학점은행제 플랜을 먼저 완성할 거고요. 바로 수강을 시작한 다음 내가 갈 학교와 학과에 토익 점수를 반영한다 라고 하면 토익 점수부터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토익 점수보다는 필기시험 점수의 비중이 높은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토익을 빠르게 3-4개월 안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필기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순공부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토익을 잘 보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변경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편입시험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동시에 바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첫 3개월은 필기고사의 유형,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등 각 과목에 해당하는 전공 기초를 먼저 학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3개월 동안은 심화 과정을 따라갈 거고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나의 약점들을 파악한 다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대학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전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컨디션 관리를 하시고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전 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GPA가 낮아도 필기시험에 조금 자신 없어도 이 두 가지를 양극단으로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편입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편입시험과 GPA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약점이 되는 부분이 둘 중에 하나든 두 가지 모두이던 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면 그건 제한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모두 내가 지원하는 시기까지 충분히 기간이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편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편입과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통해서 상담 신청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